근데 또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 핫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젠더리스. 요즘 젠더리스란 말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설문을 돌렸을 때도 왜 젠더가 없다 그러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조금 자기네들 보기에 모호하면 다 젠더리스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젠더리스가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뭔가 용례가 있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스킨십처럼 그냥 K 잉글리시인가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영어에도 있는 말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냥 한국에서는 지금 문제인 게 그냥 저는 이게 일종의 패션 용어처럼 되어버린 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젠더리스란 용어가 약간 논바이너리 당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젠더가 없는 사람, 젠더의 구분에 이제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원래 얘기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진짜 그냥 젠더가 모호할 때 쓰거나 그러니까 딱 누가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스타일의 측면에 있어서 이게 여성의 스타일이야 남성의 스타일이야 이걸 모를 때 그냥 몰라 그냥 젠더리스 이렇게 해버리는 이게 굉장히 어떤 그런 보여지는 데에만 좀 집중해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린다 뭐 약간 이런 방식으로만 쓰이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약간 실존하고 있는 어떤 논바이너리나 젠더퀴어 당사자들 있잖아요. 근데 논바이너리라는 정체성이나 젠더퀴어라는 정체성은 단순히 약간 보여지는 데 국한된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그런 많은 젠더퀴어 당사자들의 어떤 구체적인 개인들을 조금 지우는 오용? 남용되고 있는 단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젠더퀴어 당사자들이 자신이 말라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분법적인 성별에 들어맞지 않는 되게 모호한 기준의 몸이 되어야만 나의 정체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약간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젠더리스라는 말 자체가 그런 보여지는 데 국한되어서 약간 얘기되어지는 것에 불편함이 있기는 해요. 실제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논바이너리나 젠더퀴어 특히 청소년들이 굉장히 그런 몸에 대한 압박 때문에 어떤 섭식 관련한 이제 문제, 질환을 겪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어쨌든 K-팝은 컨텐츠이자 퍼포먼스고 보여져야지만이 인식될 수 있는 무언가인데 사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K-팝에서는 결국 젠더리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막 그런 얘기를 또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K-팝에서 요즘 특히 젠더리스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시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젠더의 경계를 좀 허무는 약간 젠더의 경계를 오가는 그런 도전들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저런 걸 한다고?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어느 순간 이런 용어도 좀 계속 의미가 약간 바뀐다고 해야 되나? 좀 의미가 약간 원래 의미와 달리 좀 퇴색됐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훨씬 진짜 그런 외형적인 측면에서 약간 패션 용어로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막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사실 특히 기사들이 그런 식으로 약간 수식을 막 많이 듣지. 예를 들면 막 상남자 뭔지 알죠? 그런 식의 굉장히 성별 이분법적인 수식어들을 칭찬으로 많이 붙였었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 젠더리스한 뭐 이런 걸 쓸 때 그거 말고 다른 수사 방법을 아직 몰라서 남용하시나? 약간 그냥 일단 여성적이라고 칭찬하기도 뭐하고 뭐 남자답다고 칭찬하기도 뭐할 때
요즘 그런 거 하면 걸려 막 이러잖아. 했을 때 막 젠더리스한 매력 약간 그런 뭐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그냥 생각 안 하고 쓴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젠더리스가 뭐냐, 나는 그런 거 보지도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나중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역시 선구자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태민 씨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래도 그 당시 이제 태민이 젠더리스한 컨셉을 잡고 이제 컴백을 했었던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이유는 많은 남자 아이돌들이 그런 소년미를 자랑하던 그 시기가 지나가며 남자 되려고 그러죠. 보통 막 남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갔었는데 이제 태민은 그런 남자가 된다라는 단계 밟기를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사실상 이전에는 전혀 선택지가 아니었던 어떤 젠더리스라는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더 그 당시에 엄청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그 퍼포먼스가 되게 파격적이었던 건 여성 댄서들과 함께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여성 댄서들과 같은 안무를 쳤었어요. 맞아. 그거 너무 되게 주목이 됐었어. 보통은 이제 무대 위에 남성 댄서와 여성 댄서가 있으면 그렇죠. 보통 성별 되게 이성애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게 좀 일반적인데 그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해버리죠. 근데 이제 여성 댄서도 이제 태민도 어떤 특정한 어떤 성별적인 수행을 하지 않고 춤을 췄다라는 데에서 그것이 굉장히 어떤 획기적인 시도였다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터뷰에서 태민이 이번 컨셉은 젠더리스를 지향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그게 거의 K-팝 아이돌한테서 인터뷰에서 처음 나온 젠더리스라는 용어였고 그게 아마 2017년 정도였는데 그 사실 그렇게 옛날이 아닌데 왜 그 전까지는 그런 선택지들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에 엄청 신선했죠. 뭔가 남자 아이돌이 이제 성장했을 때 남자가 아닌 선택지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도 그 시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되게 그 퍼포먼스를 좋아하고 약간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 오용된다면 오히려 젠더리스라는 구분 때문에 기존의 약간 여성성과 남성성이 더 고착되는 그러니까 젠더리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어떤 여성이 어떤 수행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떤 여성의 범주를 확장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성별이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냥 손쉽게 젠더리스를 붙여버림으로써 오히려 여성성을 기존의 틀에 더 그냥 가둬두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다른 수사 방법을 아직 몰라서 남용하시나?